프란치스코 교황이 헝가리 사목 순방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교황의 헝가리 사목 순방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주일이었습니다. 성소주일 행사가 열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모처럼 문을 활짝 열고 신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말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숫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사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헝가리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바티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목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문제, 평화를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되는데요. 특히 교황이 귀국길에 전용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시사한 발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헝가리 사목 순방 첫 번째 키워드는 난민입니다. 교황은 헝가리에서 여러 번 난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배타적인 자세를 지적한 겁니다. 헝가리도 2015년 난민 유입을 막는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Non basta dare il pane che sfama lo stomaco, c'è bisogno di nutrire il cuore delle persone. La carità non è una semplice assistenza materiale e sociale, ma si preoccupa della persona intera e desidera rimetterla in piedi con amore. Con l'amore di Gesù, un amore che aiuta a riacquistare bellezza e dignità. 하지만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헝가리로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쟁 중재입니다. 교황은 바티칸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귀국을 돕기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교황은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o sono disposto a fare tutto quello che si deve fare. Anche adesso è in corso una missione, ma ancora non è pubblica. Vediamo come quando sarà pubblica la dirò.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만여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 본토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주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교황의 건강입니다. 교황은 이번 순방 일정을 주치의와 함께했습니다. 쇠약해진 기력 때문에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고령인데다 최근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번 헝가리 방문 내내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미소를 선보였습니다. 교황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를 비롯해 다른 일정도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며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Io ci andrò lì e spero di farcela, no? E voi vedete che non è lo stesso di 2 anni fa, no? Col bastone adesso meglio, no? Ma per il momento non è cancellato il viaggio. Poi c'è il viaggio a Marseille, poi c'è il viaggio a dove? Mongolia. A Mongolia e poi c'è un ultimo, non ricordo dove. 이번 헝가리 사목 순방은 교황의 41번째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제60차 성소주의를 맞아 서울 해화동 가톨릭대 신학대학에서 흥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처럼 일반 신자들에게도 완전 개방된 성소주일 행사 현장을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개최된 성소주일 행사. 신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이들의 손에 짐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마냥 즐겁습니다. 서울대교구와 의정부 교구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나만의 주제 성구 만들기와 수단 입기 등 신학생 체험, 그리스도의 교육 수도회 등이 마련한 부스에서 성서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노만 칼라를 착용한 학생들이 성전으로 들어가 두 손을 모으고 포즈를 취합니다. 신부님이 된 것 같아요. 수단 입으니까 신부님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신부님 되고 싶어요? 아직 없어요. 특히 가톨릭대 신학대학엔 준비한 성체가 모자라 안수로 대신할 정도로 역대급 인파가 몰렸습니다. 신학교 운동장 일대와 야외 제대 주변에는 돗자리 등이 빼곡히 깔려 있습니다. 교정 곳곳에서는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흥겨운 잔치가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한판 줄다리기가 진행됩니다.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줄을 놓지 않는 학생들에 맞서 신학생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여념이 없는 초등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낚시와 돌림판 게임에 참여해 선물을 받고 한박 웃음을 짓는 주일학교 학생들. 둥그렇게 둘러앉아 게임에 열정인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행사를 준비한 수도의 관계자 등도 덩달아 흥겹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날 성서주일 미사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미사 중에는 묵주와 젤리 등 깜짝 선물 증정식도 열려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의정부 교구 한 어린이의 재치 있는 답변에 손주교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어. 수녀원 가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교는 미사 강문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이미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을 가는 분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손주교는 이어 결혼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제로 부르시는 건 아닌지 성찰의 시간도 갖기를 당부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혹시 나를 사제로, 수도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집에 와서 꼭 생각해 바라고, 그게 아니면 나를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가정성소로 부르시는구나. 제가 얘기한 대로 꼭 배우자 만나서 아이 셋 이상은 꼭 낳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반드시 신학교나 수련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길 바랍니다. 한편 대구 대교구와 광주 대교구, 수원 교구 등 전국 교구도 오랜만에 신학교를 개방하고 수도회 등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요즘 성당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라는데 청소년들 숫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교회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가 지난 주말 청소년 사목의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선 청소년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인식부터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천주교회 청소년 사목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청소년 사목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청소년을 사목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걷는 지금은 인생의 주체이자 복음화의 주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은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엑소더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교회의가 팬데믹 기간인 2021년 개정 발간한 한국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토대로 복음화의 주체로서의 청소년과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등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기조 강연에서 청소년 사목 지침서 발간 과정에서 논의됐던 청소년 사목의 지향과 방향 설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방향은 동반자 사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침서에서는 분명하게 청소년 사목의 방향이 선교 지향적이어야 된다. 청소년 사목은 선교 지향적인 청소년 사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서강대 교수인 오세일 신부와 정규현 신부는 동반 여정을 향한 가톨릭 청소년 교육, 향주 삼덕의 교육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신부는 교회가 그동안 외적 권위에 의존해 전통적인 교육과 집합적 훈육을 정당화했지만 오늘날엔 그런 방식은 신자들을 탈종교화로 몰아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안으로 향주 삼덕의 교육학을 제시한 오 신부는 삶의 성찰과 나눔에서의 교리 체화, 개인적 동반 교육으로서의 전환, 자율적이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한 판의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은 논평에서 한국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서 청소년을 복음화의 주체로 명시한 일은 그리스도교 종교에서 본질에 다가가는 혁신적인 지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신교 신자인 정 소장은 청소년이 복음화의 주체가 돼 살아가는 것은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의 교회나 모든 곳에서 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너희를 위해서 해줄게. 좀 진보하면 함께 해보자. 위드가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 사목 지침의 핵심 키워드는 바입니다. 바이더스. 너희들에 의해서 하는 거야.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요소를 발표한 윤만근 신부는 동반자 사목은 청소년 사목의 위기 극복의 대안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세곡동 본당 중고등부 교리교사 정한결 씨는 청소년 사목 지침을 중고등부에 적용해 밴드부 운영과 부모교육 연계, 타본당 교사와의 공유와 연대 등의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주교회 청소년 사목위원장 김종광 주교와 주교회 교육위원장 문창우 주교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CPBC는 이날 심포지엄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으며 심포지엄은 주교회 청소년 사목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CPBC 이시민입니다.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본당 단위의 선교 활동도 많이 위축됐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교 활동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자연 보호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선교 활동에 나선 본당이 있습니다. 서울 문정동 본당 선교 활동 현장에 김형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봄비가 내린 지난 주말, 분홍색 띠를 두른 이들이 성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가두 선교 활동에 나서기 위해 모인 서울 문정동 본당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엔 굳은 날씨였음에도 모처럼 내리는 단비에 감사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어제부터 아주 단비를 내려주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문정동 본당이 택한 선교 방식은 자연보호 활동. 오가는 사람이 많은 송파 둘레길 일대를 돌며 조용히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지역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면 성당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감동받는 간접적 선교. 레지오 단원들은 가두 선교 내내 지역을 축성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당의 전 단원들이 나서 가두 선교를 벌인 것은 3년여 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본당의 선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선교를 위해 실천에 나선 신자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저희가 성모님의 군대로서 조용히 지낼 수 없어서 정말 바이러스라는 거를 넘어서 사령관이 성모님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도 한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졸해가지고 살려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다 그냥 좋아가지고 내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본당 단위의 선교 활동. 신자들의 노력은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노동절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노동자 행사라고 하죠. 100년의 시간을 곱씹는 마음으로 올해 노동절을 보내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